블로그를 운영할 때 처음에 어떤 내용의 글을 좀 쓰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첫 글을 한다면 무조건 저는 진정성을 담은 내가 누구입니다를 블로그 첫 게시물에 올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겠죠. 나는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쳤고 나의 이런 경험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있고 실제로 그 결과물이 어떻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만났던 그 여자 선생님께서 블로그를 엄청나게 매번 작업하시는 게 아니습니다. 새 글을 올리시는 건 아닌데 하나의 글을 잘 써놓고요. 학부모도 전화가 오잖아요. 일단 안 받으세요. 돌리면서 자동 메시지로 그 블로그 글이 링크가 뜨게. 그러면 그 학부모는 전화는 안 됐지만 이걸 꼭 봐주세요 했으니까 이렇게 보겠죠. 그럼 이 선생님이 이런 거구나, 이런 분이구나 다 알고요. 막상 상담을 하게 되면 다 알고 왔습니다. 저 그냥 등록할래요. 선생님 누군지 알겠어요. 내 아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버린대요. 엄마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그 학원 내가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건 사실은 내 앞에 있는 원장님이 내 아이에 맞게 잘 봐줄 수 있는지가 궁금하단 말이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를 밝히는 것, 그 글을 써놓고 이게 다 올려놓는 거죠. 10개, 20개 블로그 쓰는 것보다 일단 하나 잘 써놓고 그거 계속 활용하는 거. 이게 사실 블로그의 이유거든요. 홍보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면 내 사람을 모으는 것. 온라인에서 홍보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추천을 받는 그 매체가 뭐냐면 맘카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 사람이 될까, 내 고객이 될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몰려있냐 아무리 생각해도요 맘카페가 없겠죠. 그렇죠. 실제 엄마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맘카페가 최고죠. 그래서 맘카페에 돈 주고도 광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맘카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약간 도심지, 중고거래가 좀 활발한 지역이면 뭐 하고 싶으세요? 당근마켓에 학원 광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고 했었고 네이버에 그 소상공인 광고를 태우면 예를 들면 뭐 내가 블로그를 보건 뉴스를 보건 밑에 갑자기 맛집 광고가 막 뜨는 거 있었거든요. 거기에 학원 광고도 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런 데다 돈 쓰잖아. 왜냐면 우리 고객들이 지금 스마트폰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매체를 발견해서 발굴해서 거기에 홍보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네. 선생님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그 직원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많이 주고요. 잔금 많이 안 주면 좋은 선생님들 모실 수가 있어요. 상호상영어 가맹점 원장님 중에 진짜 강사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남자 원장님 계셔서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원장님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일단 직원들에게 있어야 한다. 강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강사분이 힘들어하는 상담이 힘든 학생, 학부모 다 저한테 주세요. 선생님은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만 상담하시고 어려운 상담은 다 저에게 주세요. 선생님 청소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방만 하세요. 나머지는 다 제가 할게요. 이런 식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기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멤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엄마들 사이에서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원장님이 정말 좋으신가 봐요. 선생님들 교체가 안 되네요. 몇 년째 계속 하고 계시니까. 어떠세요? 이거 반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은 잡무를 많이 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시키려고 더 하죠. 네, 이게 사실은 큰 개념으로 보면 비교 우위라는 개념인데 예를 들면 내가 상담 능력이 한 100이라고 쳐볼게요. 강의하는 능력이 한 100 정도 돼요. 근데 선생님은 상담 능력이 30이에요. 그리고 강의하는 능력은 80이에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 내가 100, 선생님이 80. 그럼 내가 실제로는 더 잘하죠. 그러면은 이 모든 수업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은 상담을 할 때 30밖에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학생 상담을 3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을 내가 상담을 하고 그 1시간만 할 수 있고 나머지 시간에 선생님이 강의를 주는 게 좋은 겁니다. 기회비용이 높은 사람의 잡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 이게 사실 고용의 이제 기본 원리거든요. 이런 생각까지 안 하고 보통 시험을 하실 텐데 이 개념을 알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제 영상을 보고 나서 꽤 많은 선생님들이 댓글에 달아주신 게 오히려 그렇게 칼퇴근하라고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오히려 갑자기 다음날 1시간 일찍 출근하셔서 선생님 그 어제 하셨던 거 좀 버거워 보이시면 제가 나눠서 해드릴게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거의 대부분 반대로 하세요. 그렇죠. 이제 선생님들의 부족한 부분을 이제 원장 선생님이 좀 대체해 주시고 그 남은 시간을 이제 더 선생님들한테 더 쏟아붓게 하면 맞아요. 그게 더 다시 돌아오는 거네요. 그렇죠. 뭐 원장 선생님의 입장에서 사실 학부모를 상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게 좋을지. 또 제가 공부방의 신 김봉일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제 유튜브 촬영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학생이 많은데 지금도 학원을 안 하시고 공부방을 계속 이제 고집을 하세요. 운영을 하시는 이유가 학원이 되는 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지금 너무 버거워서 나는 계속 공부방만 합니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정말 실력이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1인이 운영하시는 학원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학부모의 컴플레인이 약간 이 선생님 때문에 발생한 컴플레인, 원장님으로서 그러면 사실 중간에 낀 입장이 되죠. 이 모든 관계사의 중앙에 있을 때 사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감성대디라는 유튜버가 계시고 그분이 고부 갈등을 줄이는 남편의 약간 역할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 하나의 영상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그 사람 사이의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진짜 키입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님이 컴플레인 했을 때 바로 그럼 저희 학원의 규정상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맞다 이렇게 대놓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심지어 그런 규정이 확실히 있다고 상담할 때 고지를 했더라도 당장 그렇게 거절해버리면 엄마는 기분이 확 나빠지고 사실 안 좋은 소문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규정 먼저 얘기하는 것이냐. 어머님 그러셨군요. 기분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일단 어머니 공감해주고 나서 잘 얘기를 들어보고 만약에 수용 가능한 정도의 컴플레인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 하고 콜백 무조건 해주시는 거. 이게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해결적 천사조기. 상위 1% 원장님들이 사실 직원분들을 대할 때요. 사실 이런 자세로 항상 생각을 하시거든요. 일단 뭔가 잘 안 됐어요. 그럼 잘 안 된 것의 탓은 내 탓인 겁니다. 심지어 선생님이 잘못한 게 명확해도 그거를 그런 이제 변수가 있을 거라는 것까지 예상을 해서 선생님께 일을 드렸어야 돼요. 그렇게 못한 나의 잘못이고 뭔가 잘 됐잖아요. 내가 뭔가 기획에서 추진하는데 되게 잘 됐어. 그럼 이거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잘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라도 해주세요. 교육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것들을 원장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까요? 교육을 잘한다는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피디님? 저는 이제 점수를 올리게 되는 거. 네. 점수를 잘 올릴 수 있는 거. 네. 자, 그럼 점수를 올리려면 내가 많이 틀려야 됩니까? 많이 맞아야 됩니까? 많이 맞아야지. 많이 맞아야죠. 아이가 틀리는 걸 줄여주는 게 교육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잘한다. 저 선생님은 정말 잘 가르쳐라고 학창 시절에 생각을 했던 선생님이 있다면 아마 꽤나 내 마음을 잘 알아줬던 선생님 아니신가요? 맞아요. 그렇죠. 무조건일 거예요. 제가 제 유튜브에 지금 출연하셔서 말씀하시는 모든 잘된 선생님들은요, 다 학생이 뭐가 모르겠는지를 계속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잘 가르치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관리라는 거랑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관리라는 건 사실은 학생들이 학원을 오래 다니게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걸 의미하겠죠. 근데 일단 오래 다닌다는 건 의미는 사실 퇴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퇴원생을 줄이는 방법이랑 똑같은 말이겠죠. 자, 그러면 얘가 퇴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선생님이 싫어서 퇴원, 나랑 사이가 안 좋아서 퇴원, 뭐 성적이 올라도 퇴원하고요, 떨어져도 당연히 퇴원이겠죠. 여러 이유가 많지만 퇴원을 안 하고 계속 믿고 보내게 되는 건 나의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현재 말고 이 미래 앞으로가 또 계속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계속 다니는 거거든요. 원장님이랑 학부모랑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초등부는 학교에서 시험을 안 봐요. 20몇만 원씩 내고 있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내? 그럼 내 애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렇죠? 그럼 그 눈으로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꽤나 많은 이제 수학 영어 학원에서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테스트를 좀 직접 만들어서 치르고 그 성적표를 잘 정리해서 막 폼 해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주고, 사실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을 텐데요. 제가 봤을 땐 이걸 하나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학원 운영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벌어지게 할 겁니다. 이 학원은 올해는 됐지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싶은 학원이 있고, 이 학원은 오래됐는데 그때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했네. 학부모님들한테 아마 이런 이제 눈에 띄는 결과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주기적으로. 지금도 이렇기 때문에 다음이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이 궁금하게.
그렇게 만드는 게 관리인 거거든요. 사실 공감해주고 두 번째는 입장을 바꿨을 때 내가 학부모라면 이게 궁금하겠구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 미래를 보여주고 이 두 가지를 사실 다 합치면 그게 바로 교육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는 학원이 되는 거겠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한 가지 정도 네.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제가 원장님께 실제로 몇 분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학원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 피디님 학원의 주인이 누굽니까? 학원의 주인은 네. 내 돈으로 내가 다 차렸어요. 네, 그 주인 누굽니까? 학생이죠. 받는 학생 아닌가요? 학생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지금 들었을 땐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원장님 여쭤보잖아요. 그대다 잘 못하시거든요. 학원의 주인은 나지. 그러는 순간 글쎄요 소통 불가 학생들 마음 모르고 엄마들 마음 몰라서 상담도 홍보도 다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학원의 주인은 학생이구나. 학생의 마음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학생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설명해줘야 이러면서 교육하는 그 강의력도 늘어나는 것이고 학생들 불편한 거 없을까 그런 것 들여다보는 것이 사실 관리도 잘 되는 것이고 도대체 학부모님들이 어떤 문구에 반응할까 고민하다가 어떤 문구 내가 끌렸던 문구 학원에 적용해봐야 돼 이러면 사실 홍보가 잘 되는 것이고 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난 자신 있어요 이거 말고 뭐가 걱정이셔서 상담 오셨어요? 어머니 그 부분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순간 사실 상담도 잘 되고 학원 운영 4대 요소가 홍보, 상담, 교육, 관리 4가지가 학생이 학원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좀 수월하게 풀리게 되실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모르세요. 그 학원의 주인은 사실 학생과 학부모 네. 위주로 운영을 하셔야 네. 된다. 네. 이 부분은 꼭 집어주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뵐 수 있다면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으로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